네. 최근에 이제 세월호가 다시 이제 무트로 올라오면서 홍가혜 씨의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렇죠. 홍가혜 씨도 최근에 그 세월호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쵸. 일단 다들 이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이제 저도 마음 졸이면서 봤고, 그 이전에 제일 조금 속상한 마음, 또 이제 미수습자분들, 그렇죠. 예. 어쨌든 이제 가족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공존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제 홍가혜 씨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억울함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사실 3년의 시간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제가 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악플러들이랑 소송을 이제 또 진행하고 있어요. 예, 진행하고 있는데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직접 만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소송을 하다 보니까 악플러들을 직접 만나요? 네, 민사소송. 그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20대 이제 초중반이 제일 많고 40대도 계시고 50대도 계시고 생각보다 어린 친구들이 별로 없군요. 다양한 이제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성.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적 모욕이나 가정 모욕 이제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쨌든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상처로 남기지 말자. 네, 조금씩 제가 일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혼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규모의 그런 어떤 공격이 아니었어요. 네. 정말 대단했죠. 국가 권력부터 시작해서 이 조무래기들, 악플러들까지 아주 총공세를 당했어요. 그런 와중에 실제로 또 구속도 되지 않았습니까? 네, 즉시 구속이 됐었으니까 재판 과정 없이 이제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던 과정에 구속이 된 거라 제가 이게 저에 대한 루머나 이런 것들이 방치되고 커졌던 이유가 즉시 구속되면서 반론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커진 측면이 눈덩이처럼 커진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수감되셨어요? 목포교도소. 거기니까. 네네네. 목포 교도소에 수감이 바로 됐어요. 네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논란도 있었던 거 알아요. 이제 제가 석방된 이후에 계속 교도소에 있었다? 교도소에 있었다 이러니까 저보고 이제 진짜 허언증 환자다. 무슨 구치소도 아니고 교도소에 수감되냐 이렇게 말들 많았는데. 구치소가 없어서 교도소 간 거 네, 아니에요? 정말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교도소에 있었다고. 실제로도 서울 구치소에서 기결수 생활하는 분들 많아요. 교도소 가야 되는데 서울 구치소에서 그냥 수감하다 출소되는 분도 많고. 그래요? 예. 본인이 갈 곳이라 그런지 잘 알고 계시네요. 너무나 잘 알죠. 네. 예. 거기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매점 음식이 닭훈제라고 2,500원. 네, 맞아요. 저 진짜 많이 먹었어요. 뭐라고요? 우리 그분이 훈제. 그분이 구치소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일단 제일 처음에 이제 구속 소식을 제가 잠 안 자고 봤거든요. 지켜봤는데. 저희들은 그냥 국민들이 정말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제 본인의 어떤 그 프로세스가 막 머릿속에 떠오르진 않았어요? 그거는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독방 모습이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이제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저가 있었던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보시는 박근혜 씨가 구속되어 있는 그 교도소 독방이랑 제가 있었던 독방이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독방에 계셨어요? 저 독방에 수감됐었어요. 수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독방에 수감.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에 딱 가서 이제 교도소 소장님인가 이제 그 면담을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의사를 홍거로 갈래 아니면 독거로 갈래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저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혼거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독방에 넣던데요. 청개구리도 아니고 혼거 간다니까 왜?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보석으로 처음에 1심 때 이제 나왔는데 그 석방되기 전에 저한테 한 달 전에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검찰 조사도 끝났는데 계속 독방에 있겠습니까? 혼거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계속 여기 있었으니까 독방에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홍거로 보내시고 정말 그랬어요. 근데 총 100일? 102일 있었어요. 102일. 아니 지금 현재 무죄 아니에요, 무죄. 네, 1, 2심 전부 무죄,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럼 대법원에서 만약에 또 무죄가 확정이 되면은 네. 그 100일 동안 수감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뭐 보상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형사보상금이 아마 절차상 나오는 걸로 아는데, 지금 제가 사실 지금 거의 3년 동안 지금도 대법원에 이제 상고심에 계류되어 있고, 이런 상태라서 거의 일상생활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수감되었던 날짜를 따져서 뭐 5만원, 10만원, 일일당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교도소를 간다거나 저 아닌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런 절차상의 대한민국 구조라면 뭔가 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아니 100일 그렇게 가둬놓고 말이야. 사람 완전히 명예 위신 다 추락시켜놓고 1일당 5만 원? 모르겠어요. 5만 원인 경우도 있고 10일인 경우도 있고 그게 그 사람의 그 경제적인 이제 경제 생활 구속되기 전에 경제 생활이라거나 뭐 이런 나이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한다고 본인이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을 쉬었다든지 하면은 예. 그 구속 사유가 허위사실 유포였나요? 구속 사유는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 근데 보통 명예훼손도 이렇게 구속이 떨어지고도 그래요. 그렇게 드문 일이라고 들었고 제가 이제 수감되어 있을 때 교도관님께서 저한테 네.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제 선배 30년 이제 교도관 생활 중에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독방에서 CCTV가 24시간 되는 뭐 이런 데 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두순급의 관리죠. 네네. 조두순급의 이제 교도소에서 관리를 받았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는 건 저도 몰랐는데 이제 CCTV로 24시간 저를 감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과연 TV 시청 금지 그리고 언론인들 뭐 찾아오면 반론을 못하게 이제 접견을 이제 통제받고 CCTV로 24시간 이제 감시를 받아서 수감될 만큼의 큰 죄를 지은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은 항상 있었고 인권 침해가 소지가 높다. 왜냐하면 독방은 제가 있었던 독방은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유리 비슷하게 이렇게 투명으로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든 걸 해결하거든요. 화장실, 샤워, 뭐 식기, 세척까지 거기서 하는데 CCTV가 거기까지 다 비추는 상황이니까 제가 나중에 그거를 확인을 했어요. 제가 보석 석방돼서 나가면서 거기를 봤는데 다 보이더라고요. 충분히.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인권 침해가 아닌가 이런 인식은 있었습니다. 아니, 그거는 여성 교도관만 볼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랬다고 믿고 싶지만 그런 이제 뭐 체계가 있었다고 믿고 싶지만 제가 석방될 때 그 교도관님 남자 교도관님께서 들어오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간간히 뭐 남자 교도관님들께서 제가 수감되어 있을 때 나가는 수감자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충분히 거기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몇 번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그랬지만 뭐 야, 아니 그 억울하게 감옥 갇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생활이고 뭐고 다 침해당하고 말이죠. 홍가혜 씨 이전으로 명예훼손으로 감옥 간 사람은 바로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쪽은 MB, 이쪽은 박근혜. 아마 콕 찍어서 감옥 집어넣어라. 근데 이제 그랬을 그 것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MB를 진짜 정조준해서 MB가 문제다 뭐 이렇게 한 거고. 네. 근데 홍가혜 씨는 사실 세월호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제대로 구조가 안 되고 있다. 이 얘기한 건데. 아이고 치명적이지. 빨리 구조를 해내라. 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건데 사실 박근혜를 정조준한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예, 어제 도착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도착 당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되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고 저는 9시경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과 지금 저희 현재 실제 상황과 지금 많이 상이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점이 많이 다른 겁니까? 해양경찰청에서 경찰청장이 지원해준다고 했었던 장비며 그리고 인력이며 배며 지금 다 장비 지원은 전혀 안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속속들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현장 지금 대응 상황이 매우 미흡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구조 장비나 물품 같은 것들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전혀 지원 안 돼 있고 개인 장비들 가지고 오신 분들 있는데요. 네. 개인 장비들 가지고 오신 분들 있지만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민간 잠수부 지원자, 봉사 지원자분들도 모두 지금 그냥 현장 대기하고 있는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 곤란하고 또 4시에 야간 작업이 안 된다고 해서 네. 4시부터 다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양청장이 지금 말을 했는데 전혀. 네네. 홍가희 대원님은 그러면 네, 전혀. 예. 네. 홍가희 대원님은 그러면 지금 바다에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입니까? 가셔서 지금 어떤 작업들을 하셨어요? 지금 와서요, 투입되려고 바로 바다에 들어갈 수 있게 스킨스쿠버 장비라든지 이런 거 다 준비하고 다 알아보고 지금 바로 투입되려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해양경찰청인지 어디서 정부 쪽에서인지 지금 저희들 민간 작업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가희 대원님께서 보시기에는 현재 거기에 있는 그 상황을 관리하는 당국이 제대로 구조 작업에 있어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제대로 지시를 못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요. 저희 민간과 해양과 같이 협력하여 지금 수색을 뭐 벌인다 어쩐다 지금 언론에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잠수부들이 모집을 했지만 실제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그 생존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온 이 언론의 이야기에 대해서 실제로 직접 들으신 거지 확인하신 거는 아니죠? 확인 자체를 못하게끔 지금 투입을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확인했다는 민간 잠수분들의 말들도 지금 다 똑같습니다.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확인했다라고 뭔가 이제 사람 소리와 대화도 시도했고 갑판 하나 사이를 벽 하나 사이를 두고 신호도 확인했고 대화도 했고 지금 증언들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언론만 다릅니다.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박근혜의 몰락이 세월호 참사로부터 시작되겠다고 봐야 돼요. 이건 구조할 의지가 없는 정부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걸 들춰낸 거예요. 홍가희 씨가. 그걸 들춰냈고, 그 비밀을 폭로하니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동안 그 후에 진상규명도 다 딴죽 걸고, 그냥 발목 잡고, 그랬던 게, 뭔가 감추고 싶은 큰 비밀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 현장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우리 유경근 선생이라고 그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께서 수요일이었는데 사건이 난 지가 수요일이었는데 토요일까지 구조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잠수사분들은 많이 왔죠. 그래서 어떻게든 현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게 막았고요. 그때 이제 가셨던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니까 유경근 위원장님께서 말하는 그 시기에 예. 인터뷰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그냥 제가 다소 절제되지 않은 표현을 인터뷰에서 썼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때 당시에 감정을 제가 절제한다거나, 그리고 인터뷰에 이제 요청이 저한테 들어왔었는데 그 의도 자체도 전문가적 어떤 의견을 저한테 요구했던 게 아니라 그냥 거기 현장에 내려간 사람으로 이제 잠수 지원자로서, 이제 잠수부 지원자로서 이제 현장 분위기 정도를 전달해 달라. 현장에서 어떤 말이 오가고 있으며 어떻게 이제 작업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고, 유가족 이제 실종자 가족분들이나 거기에 있는 분들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정도로 저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너무 그 정도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어떤 시민이든 어떤 스탠스에 있는 분들이든 충분히 자기 견해를 밝힐 수
듣고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전달하는 거에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과장해가지고 쟤네들이 뭐 의도적으로 구조 활동을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 아니고 그냥 그대로 얘기했던 거예요. 막고 있다고? 그러니까 막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전달했는데 이렇게 될지 몰랐죠. 디테일의 문제로 들어가도 크게 틀린 게 아니에요. 네. 네. 크게 틀린 게 아니라 이제 법원 판결에서도 이제 조목조목 이제 판결문이 났습니다. 전혀 뭐 그냥 그대로 다 증언이 다 되었어요. 사실 그 과정이 정말 지난했고 힘들었지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저 근처에 있었던 잠수부들부터 실종자 가족분들부터 전부 다 제 재판에 오셔서 다행히도 증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무죄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그 유족분들과도 지금 계속 연락을 하고 계시죠? 네네. 너무 저를 예뻐해 주셔서 그리고 저 항상 감사하게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제 홍가혜 씨가 세월호 관련해서 깊숙이 이렇게 좀 함께 하게 됐는데 이런 질문하면 또 훈제 닭을 또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홍가혜 씨가 생각할 때 정부가 왜 그렇게 이 세월호에 대해서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구조가 왜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치킨을 먹어야 될지도 모릅니다만. 네. 아니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사실의 영역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의견의 영역에서 얘기하는 건 분명히 달라요. 의견으로 얘기하는 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더라도 요즘 참 이상한 세상이죠. 생각을 얘기하더라도 뭐 재판 과정에서 밝혀야 되는 거니까 그게 참 그냥 의견도? 무조건 그냥 소송을 걸어 오시니까 참 이게 대한민국에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산다는 게 참 피곤한 일이 됐어요. 그쵸? 뭐 다시 훈제닭을 먹더라도 또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분명히 어떤 당시 현장에 구조 체계 그리고 어떤 매뉴얼이 있어도 그걸 집행하는 자들의 부재, 양심의 부재가 분명히 그 현장에 있었음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변명이나 핑계도 세월호 사건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명백한 이 말 위험한데 듣고 위험하면 삐 처리할게요. 네. 삐 처리해 주실 거죠? 그러니까 뭐 들어보고. 국가가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설픈 대응으로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을 못 살렸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의도된 고의로 인텐션. 저 주변에서 그렇게 좀 부추기지 마세요. 저 본인들이 저기 내가 갈게. 날 넣어줘. 나를. 다 뭐 생각하는 바랑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고의로 구조 안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요? 네? 왜요? 아니 구조 안 했잖아.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행정력이 공권력이 구조를 안 했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의로 안 했다면 무슨 이유인 거예요? 고의로 안 했으니까 구조를 안 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근데 저는 왜 그랬을까라는 왜라는 질문을 거의 한 3년 동안 하고 살거든요. 네. 근데 감옥에 계실 때는 더 심했을 그렇겠죠.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그렇죠. 뭐 너무 뭐 말할 수 없이 화도 났고 막 그랬는데 정부가 정확한 어떤 정보를 저희들한테 주지를 않았잖아요. 현장에서 뭐 구조 활동 너희들 다 하러 와라 해가지고 아니 세상에 도면까지 안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잠수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잠수사분들이 많이 분노를 하셨고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서 구조 활동을 할 생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정말 많이 가졌던 거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믿고 싶어요. 제 뭐 의도적으로 구조를 안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믿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죠. 왜냐하면 아니고서는 제가 너무 버티기가 사실 힘들어요. 저를 위한 거예요, 이게. 네. 구조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라고 믿고 싶어요. 아니 근데 그 세월호에 우리 학생들이 막 창문 두드리는 그 사진도 나와 있고요. 또 그 뱃속에 아직 구하지 못한 300명이 있다는 걸 분명히 해경도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선원들만 데리고 탈출시켰다. 아니 뭐 예를 들면 수백 명 태우고 그 탈출시켰는데 그 안에 몇 분 남아있는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고의지. 그러면 뭐야? 도대체 어떻게 선택적으로 구할 사람 따로 있고 구하지 말 사람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국가가 첫날부터 참사 첫날부터 뭐 무슨 육해공 총동원해서 근데 현장에서는 유족들의 접근을 방해하는 그런 작동만 있었단 말이죠. 구조 제가 달려갔던 것도 그런 일각에서였는데 당시 보도를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민간 이제 전국 다이버 모집이라는 거를 정부 측에서 했어요. 그냥 뭐 전국 다이버들 다 모여라 이런 취지였고 네. 거기에서도 참 틀려먹은 게 뭐냐면 구조활동 경력이 있다거나 어느 프로들만 모여라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한 명시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더라면 저 같은 아마추어들이 그렇게 많이 달려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거기 현장에서 좀 이제 좌충우돌이 있었던 것 같고 이런 큰 배사고가 우리나라 역사상 뭐 처음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처음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몰라서 정부 측에서 정말 그거를 몰라서 명시하지 않고 저 같은 아마추어들이 다 모여서 대포화 상태 비슷하게 이제 너무 혼란이 많았잖아요, 현장에서.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뭐 그런 생각까지도 솔직히 들더라고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제 재판 2심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한 말인데요. 해경 관련자를 이제 재판 증인, 검찰 측 증인으로 불러다 놓고 물어보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큰 사고가 처음이었으니까 뭐 당신들도 우왕좌왕 뭐 정신이 없었던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검찰 측 그 질문 자체가 저는 의도가 있었던 분명히 검찰의 질문이니까 그 질문을 듣고 너무 막 진짜 제가 자지러졌거든요. 정부가 그 정도로 만약에 우왕좌왕하고 정신이 없었다더라면 일반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런데 그런 일반 다이버들을 왜 전부 모이라고 했을까? 이런 체계가 잘 잡혀져 있지 않고 이랬다는 것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육해공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국에 다이버 모여라 이랬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모인 분들을 투입도 안 했잖아요. 뭐 민간 다이 잠수사들 뭐 투입을 시키기는 했었죠. 그분들도 언딘하고 계약한 그분들도 처음에 형편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잠수사분들 나중에는 또 선임 잠수사한테 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한 번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의 책임을 선임 잠수사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공우영 잠수사님.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김관홍 잠수사님도 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너무 트라우마가 크셔서 네네.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죠. 네. 사실 무능해서 많은 생명을 잃었다고 해도 이제 화가 나는데 저 같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악마적 의도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 때문에 이게 참 너무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범인들이 자기 죄를 감추죠. 네. 난 진상규명에 대해서 그렇게 기를 쓰고 막는 걸 보면은 이것들이 범인이구나. 뭔가 더 드러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감추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저 홍가희 씨한테 홍가희 씨가 정부 당국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닙니다. 자꾸 그런 무거운 질문을 지우지 마세요. 너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저 홍가희 씨도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예. 우리 홍가희 씨는 그 누구보다도 이제 악플러들에 대한 심경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혹시 지금 타자에 지금 손 올리고 있는 애들 지금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친구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글쎄, 이제 참 뭐라 해야 되냐. 자꾸 우리한테도 그 정치인 불러놓고 그 시덥지 않은 얘기한다고 악플 막 달고 미치겠어요, 이 새끼들 때문에. 네. 우리도 대응 매뉴얼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악플까지는 솔직히 뭐 네. 사람의 호불호는 있으니까 네. 악플의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악플의 범위라는 게 있는데 참을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그렇지. 악플에는.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 순간 뭐 키보드에다 홍가희 진짜 못생겼다, 살 왜 이렇게 많이 쪘냐, 뭐 이 정도는 저는 그냥 웃어 넘깁니다. 웃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사실이니까. 근데 뭐 예를 들자면 가족욕이라거나 뭐 저의 인신을 공격한다거나 뭐 이럴 때는 솔직히 참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고 저는 참을 생각이 없습니다. 참을 생각 없고 이제는 조금 많이 안정이 됐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보면 흥분하고 그랬는데. 네, 막 너무 흥분하고 막 댓글로 이제 같이 싸웠구나. 예, 고소를 제가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막 같이 이제 똑같이 막 해줬어요. 그랬더니 지가 나한테 한 말은 생각 안 하고 내가 한마디 하면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사람 심리가 그래가지고 뭐 그랬는데도 사실 너무 그렇게 하면 내 삶이 너무 피폐해지고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요. 악플러들한테도 그냥 잘 살자. 아프지 말고. 지금까지 진행하신 뭐 민사 같은 건 계속 하시는 거죠? 예, 뭐 민사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전부 다 악플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네. 뭐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도 또 그 중에서도 또 정도가 심한 거 심하고, 정도가 예. 심하거나 반성 없거나 뭐 배째라 식으로 나왔다거나 그런 이제 형사 고소를 하고 나서 악플러들이 저한테 전화 오거나 뭐 사과문 보내거나 막 이랬던 거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제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오. 차곡차곡.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책으로 한번 내시죠. 고려했어요. 책으로. 아, 보기 힘드실걸요. 이 수위가 너무 세요, 저의 악플은. 책 제목은 이겁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아, 그래요. 하여튼 좀 무거운 주제일 수밖에 없었어요. 홍가희 씨 모시고 네.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좀 그랬는데 끝으로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뭐 시청자분들도 좋고 아니면 세월호 또 유가족분들 아직 미수습자 가족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 남기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제 뭐 세월호 유가족분들이나 미수습자 가족분들한테는 드릴 말씀이 없고 그냥 행동으로 항상 함께함으로 곁에 있음으로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이 위로받고 사과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사과를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세월호 사건이 저에게 남긴 3년간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인간이고 저 또한 좀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을 하면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그런 용기가 우리 모두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사실 제가 나온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구속됨으로써 사실 숨어버린 그날의 목격자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을 생각하면 또 이해가 안 되는 바도 아닌데 어떤 꼭 증언이 필요한 것보다 제가 많이 솔직히 아프기는 했지만 또 이렇게 건강하게 또 제2의 인생을 또 생각할 정도로 버텼으니까요. 나오면 같이 버텨내 줄 테니까 네. 그 말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더 씩씩하게 살 거고
아무도 무릎 꿇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네. 뭐 뒤에 말씀은 뭐 저희가 뭐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격자라고 하는 건 어떤 사건 세월호 참사를 저보다 더 가까이에서 계십니다. 몇 분이. 그분들에게 어떤 세월호 유가족분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많이 괴로워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때 제가 너무 죄송했거든요. 제가 조금 더 뭐 힘이나 어떤 이렇게까지 많이 무너지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막 구속당하고 제가 그러지만 않았더라도 그분들이 분명히 지금 나와 계실 텐데 그걸 노린 거예요. 공포로 즐겁하게 만들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고의로 나는 이 짓거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오늘 홍가희 씨 모시고 조금 밝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뭐 그러기가 좀 쉽지 않았고요. 네. 혹시 저 대선 때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누군지 밝히기는 안 안 됩니다. 되시죠? 아니, 전 그 마음속의 대통령 정동영 대통령 계시거든요. 흐뭇해하십니다. 네, 그거는 뭐 좀 이따 다시 네. 모시기로 하고요. 아무튼 우리 홍가혜 씨 네. 정말 그 평범한 시민으로서 항상 행복하기를 제가 기원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아니 이제 본인의 어떤 그 프로세스가 막 머릿속에 떠오르진 않았어요. 그거는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독방 모습이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이제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저가 있었던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터넷에서 보시는 박근혜 씨가 구속되어 있는 그 교도소 독방이랑 제가 있었던 독방이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아, 독방에 계셨어요? 저 독방에 수감됐었어요. 수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방에 수감.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에 딱 가서 이제 교도소 소장님인가 이제 그 면담을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의사를 hon거로 갈래 아니면 독거로 갈래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저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hon거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독방에 넣던데요. 청개구리도 아니고 hon거 간다니까 왜?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보석으로 처음에 1심 때 이제 나왔는데 그 석방되기 전에 저한테 한 달 전에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검찰 조사도 끝났는데 계속 독방에 있겠습니까? hon거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계속 여기 있었으니까 독방에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hon거로 보내시고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 102일 있었습니다. 102일. 아니 지금 현재 무죄 아니에요, 무죄. 네, 1, 2심 전부 무죄, 공소 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럼 대법원에서 만약에 또 무죄가 확정이 되면은 네. 그 100일 동안 수감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뭐 보상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형사보상금이 아마 절차상 나오는 걸로 아는데, 지금 제가 사실 지금 거의 3년 동안 지금도 대법원에 이제 상고심에 계류되어 있고, 이런 상태라서 거의 일상생활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수감되었던 날짜를 따져서 뭐 5만원, 10만원, 일일당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교도소를 간다거나 저 아닌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런 절차상의 대한민국 구조라면 뭔가 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아니 100일 그렇게 가둬놓고 말이야. 사람 완전히 명예 위신 다 추락시켜놓고 1일당 5만 원? 모르겠어요. 5만 원인 경우도 있고 10일인 경우도 있고 그게 그 사람의 그 경제적인 이제 경제 생활 구속되기 전에 경제 생활이라거나 뭐 이런 나이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한다고 본인이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을 쉬었다든지 하면은 예. 그 구속 사유가 허위사실 유포였나요? 구속사 네. 최근에 이제 세월호가 다시 이제 무트로 올라오면서 홍가희 씨의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렇죠.
홍가혜 씨도 최근에 그 세월호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쵸. 일단 다들 이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이제 저도 마음 졸이면서 봤고, 그 이전에 제일 조금 속상한 마음, 또 이제 미수습자분들, 그렇죠. 예. 어쨌든 이제 가족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공존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제 홍가혜 씨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억울함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사실 3년의 시간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제가 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악플러들이랑 소송을 이제 또 진행하고 있어요. 예, 진행하고 있는데 좀 더 커진 측면이 눈덩이처럼 커진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수감되셨어요? 목포교도소. 거기니까. 네네네. 목포 교도소에 수감이 바로 됐어요. 네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논란도 있었던 거 알아요. 이제 제가 석방된 이후에 계속 교도소에 있었다 이러니까 저보고 이제 진짜 허언증 환자다. 무슨 구치소도 아니고 교도소에 수감되냐 이렇게 말들 많았는데. 구치소가 없어서 교도소 간 거 네, 아니에요? 정말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교도소에 있었다고. 실제로도 서울 구치소에서 기결수 생활하는 분들 많아요. 교도소 가야 되는데 서울 구치소에서 그냥 수감하다 출소되는 분도 많고. 아, 그래요? 예. 본인이 갈 곳이라 그런지 잘 알고 계시네요. 너무나 잘 알죠. 네. 예. 거기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매점 음식이 닭훈제라고 2,500원. 네, 맞아요. 예. 저 진짜 많이 먹었어요. 뭐라고요? 우리 그분이 훈제. 그분이 구치소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일단 제일 처음에 이제 구속 소식을 제가 잠 안 자고 봤거든요. 지켜봤는데. 예. 대단한 저희들은 그냥 국민들이 정말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직접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소송을 하다 보니까 악플러들을 직접 만나요? 네, 민사소송. 그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20대 이제 초중반이 제일 많고 40대도 계시고 50대도 계시고 생각보다 어린 친구들이 별로 없군요. 다양한 이제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성.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적 모욕이나 가정 모욕 이제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쨌든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상처로 남기지 말자. 네, 조금씩 제가 일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혼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규모의 그런 어떤 공격이 아니었어요. 네. 정말 대단했죠. 국가 권력부터 시작해서 이 조물애기들, 악플러들까지 아주 총공세를 당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실제로 또 구속도 되지 않았습니까? 네, 즉시 구속이 됐었으니까 재판 과정 없이 이제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던 과정에 구속이 된 거라 제가 이게 저에 대한 루머나 이런 것들이 방치되고 커졌던 이유가 즉시 구속되면서 반론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